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오늘은 8월 2일 유상증자 납입 이후 회사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일단 사과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급하게 올린 영상이 하나 있어요. 깜빡하고 빼놓지 못해서 이 정관 변경 실패는 4,050억 납입 무산 요 썸네일이 조금 오해를 일으켰더라고요. 뭐 무산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인 것 마냥 올리지 마세요. 내용을 좀 보셨다면 좋았을 텐데 4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제가 무산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정관 변경을 위해서 회사 측에서도 주주님들에게 의결권을 넘겨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7월 7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주주님들께 연락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의결권이 모이지 않거나 만약에 7월 17일 임시주총에 200분이 참여하셨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번 임시주총,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임이 무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오해일 수도 있지만 이걸 보고 기분이 나빴거나 아니면 제가 살짝 어그로 끌고 싶은 마음에 이 무산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면 이 가설과 추론을 그냥 습관화 하시는 게 좋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추론을 하는 거 그냥 투자의 기본입니다. 이번 가설 설정은 8월 2일 이 4,050억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납입이 됐을 때 이 납입 주체 스카이브 T&I의 자금이 실제 존재하고 금양에 유입이 됐을 때 이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단계별 추론인데 일단 신뢰 회복과 의심이 지속될 수 있겠죠. 할증 유증입니다. 15,000원. 정상 납입된다면 이 시장에서는 살아있는 회사다. 이런 신뢰 회복의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자본금이 늘고 유동성이 확보된다면 재무 구조가 개선돼서 상장 유지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량은 4,050억 유증을 받아 전액 기장 공장과 설비에 쓸 계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금 사용이 만약에 명확하지 않으면 불신이 커질 수 있겠지만 납입이 되고 신뢰 회복의 첫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첫 단계일 뿐이에요. 이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즉시 거래 재개로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 이 유증금액 전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장공장 준공 설비 투자에 쓰인다면 현재 단기 부채가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갚을 현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운용자금 없이 지금 직원들 월급 줄 돈 없이 버틸 수 있을지 그럼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야, 왜 잘 알지도 못하냐. 예전에 주총에서 공장 완공, 준공되면 담보로 대출 받겠다. 유 회장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근데 현실정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신용도와 산업성이 낮으면 대출이 쉽지 않고요. 설사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공된 공장과 토지 설비 담보로 이 시설 자금 또는 운영 자금을 대수를 받을 거잖아요. 그럼 통상적인 LTV 비율과 담보 가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 부채가 어마어마한 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주주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래 재개는 단순하게 납입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소의 심사에서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아야 되고요.
지배구조 안정이나 자금 사용 투명성까지 다 통과해야 됩니다. 결국 유증은 회사 회생의 조건일 뿐 보장은 아니에요. 주주라면 자금의 사용처나 부채 상황, 공장 담보대출 조건 꼼꼼하게 앞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확인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 최대한 제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실을 말씀드릴 건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욕먹을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사과드릴게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돈이 들어오면. 유증금액이 실제로 납입돼도 감사 의견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런 기대는 위험합니다. 조건이지 보장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남은 것은 이 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성의 증명이다. 근데 일각에선 지금 이 4,050억 스카이브 TNC죠. 사우디 왕실까지 들먹이면서 무조건 유증 납입된다. 유증 납입이 100%다. 이런 멍멍이 소리 하고 있는데 사우디 왕실에서는 소송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채널 아니라고 막 가자는 거죠. 예전에 뭐 삼성이 인수한다, 포스코가 인수한다, SK가 인수한다 이런 얘기도 돌았는데 왜 소송을 안 할까? 그리고 왜 회사는 이런 거에서 뭐 회사가 반응할 건 아니죠, 솔직히. 이런 멍멍이 소리들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제 영상 아까 오해를 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저는 금양 영상에서 주주님들을 그래도 기만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회사의 일을 면밀하게 확실하게 좀 투명하게 전달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상식이 있는 분들만 제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 참여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25만 주주님들을 모두 다 해피하게 할 수 있을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제 영상 보시고 상식적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는 회사가 나중에 납입이 되든 안 되든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정말 뭐 소장이라도 제가 작성을 다 해가지고 주주님들께 지금 얼마라도 지금 남아있는 거 회사라 아니면 다른 데 소송 걸어서 받을 수 있게끔이라도 할 각오도 되어 있고요. 유증이 납입되고 거래 재개되면 너무나 좋겠죠. 전 예전에 이런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팬티만 입고 거래소나 아니면 광화문에서 춤을 추겠다, 삼바 춤을 추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좀 쪽팔리면 어떻습니까? 거래 재개만 된다면요. 그래서 지금 상식을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이라면 이렇게 설문조사 참여해 주셔서 제가 드리는 발빠른 정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중요한데 제가 추정 60분 이번에 방송을 한 7번을 돌려봤어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혹시 놓친 게 있는지, 그리고 방송에서 잘못 얘기한 건 있는지. 근데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못하게 했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 2번 언급드렸을 겁니다. 그거 오해다, 아니다. 근데 이번 방송에서도 결정적으로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불허하는 태클을 걸었다. 금감원에서 과도하게 규제를 해서 피해를 본 사례다. 수많은 이렇게 주주님들이 방송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금감원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상증자 승인 기관이 아니에요. 금감원의 역할은 그냥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심사, 그게 끝입니다. 허락이나 거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에 드니까 유상증자 해. 너 이 새끼 마음에 안 드니까 유상증자 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증권 신고서가 부실하거나 허위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보완 요구를 하고, 보완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금감원이 개입하는 경우는 증권 신고서를 허위 부실 기재했으면 보완 요구를 하죠. 했잖아요. 금량에. 보완을 해서 다시 정정 신고서를 내세요. 그리고 불공정 거래나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가 있을 때 경고나 조치를 할 수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유상증자를 못하게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못해요. 근데 보완 요구를 했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금양이 이 정정 신고서를 냈나요? 물론 이
철회 이후로 매수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누군가 하는 얘기를만 듣고 이래서 금량이 정지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금량 사례에선 올해 초죠. 1월 17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날짜를 잘 쉽게 잊지 못할 겁니다. 근데 회사가 스스로 철회를 했어요. 스스로. 만약 회사에서 압력에 의해서 못하게 됐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언론을 이용했겠죠. 근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금감원이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정정을 요구했는데 마치 금지나 못하게 한 것처럼 포장이 됐어요. 누군가가 선동을 했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누구보다 주주님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올해 초 이 유증이 무산된 건 금지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일정이나 자금 조달 여건, 심사 보완 스스로 멈춘 거예요. 스스로. 허락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법하거나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증권신고서에 수리하지 않거나 정정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금량 사례는 그 범주로 아까 말씀 스스로 철회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아까 제가 사과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금량에 대해서는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언론에 있어든 어디든. 근데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 판단했다. 판단 미스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음. 이 네 글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량과 추정 60분 방영 누가 더 잘못했나? 양비론을 얘기를 해요. 이게 성립이 될 것 같으세요? 양비론이? 추정 60분이 거래 중인 금량의 경영 문제, 몽골 광산 이런 부분에 집중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왜 부정적 이미지만 이건 편향된 보도 아니냐? 거래 정지 상태에서 다룰 만한 공익성이 있냐? 너희들 그냥 시청률 빨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언론은 공익적 사안과 피해자를 대변해야 되잖아요. 금량은 피해 주주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산의 실체라든지 이런 논란 충분히 공익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입장을 무시했다. 2시간 정도 사전 인터뷰해서 성심성의껏 회사에 이야기를 했는데 KBS 측에서는 그런 부분 싹 빼고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편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량이 잘한 건 없지만 이거 출정 60분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의 과거 행적을 한번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금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지금 꼭 사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처럼 포장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KBS는 회사 측에 수차례 연락하고 소명을 요청했고요. 방송에서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멘트와 자막을 넣었습니다. 응답 거부나 부실한 답변이 만약에 있었다면 회사의 책임이 크죠. 물론 주주들의 피해를 유발할 만큼 회사들은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 실책, 불투명한 공시. 물론 KBS가 감정적이지 않고 취재를 시도하면서 공익적 가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각적 효과나 자막, 악마화된 연출, 과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맥락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저도 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파고 들어가지. 이게 중요한데 왜 이걸 부풀릴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도하게 근데 부정적이었다고 보기에는 피해자 중심 이 비판 가능성은 있지만 연출 톤 이런 데 과한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금량에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요. 핵심은 금량의 경영 문제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크다 보니 KBS의 보도는 정당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할만했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 KBS 편이냐? 너 누구 편이냐? 저는 주주님들 중에서도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상식적인 분 편이에요.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성추행범들이 성추행하고 난 다음에
저 여성분의 치마가 짧고 옷이 야해서 그랬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와, 저 새끼 멍멍이 소리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네? 성추행범도 잘못은 했지만 저 여자 잘못도 있어.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은 제 영상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소송이 들어간다면 고소장, 뭐 다들 알고 있는 변호사 한두 분은 다 계시잖아요. 소장까지 제가 작성해서 이름만 바꿔서 검찰에 제출하는 법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제 영상 보시면 이렇게 영상 설명이나 댓글 상단에 네이버 설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55분이에요. 토요일 새벽입니다. 원래는 찍어놓은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사과의 말을 포함하기 위해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찍었습니다. 제가 편집을 할 줄 모르거든요. 사과 부분만 딱 해서 중간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걸 할 줄 몰라요. 아니, 물론 편집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끊어서 넣을 수는 있는데 깔끔하지는 않겠죠.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기에는 너무 예의가 없다. 새벽 1시에 영상 올려서 주주님들 주무시고 계시는데 보셔라,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딱 12시간 정도 뒤에 오전 12시 정도 예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